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섬의 부활 설해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남단에 바로 이 설해섬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설해섬이라고 하는 인공섬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원래 그 자연 생태 섬으로서 바둑섬, 기도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옛 지도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한강을 조선시대는 경강이라고 불렀고요. 이 경강은 많은 지금은 없어진 이런 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자도, 기도, 율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저자도의 경우는 지금의 옥수동과 압구정동 사이에 있었던 섬이 되겠고요. 기도가 바로 지금의 얘기하는 바둑섬이 되겠고요. 율도가 밤섬이 되겠죠. 중초는 지금 난지도라고 불리우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강줄기와 하천을 따라서 내려온 모래와 흙이 쌓여서 물속의 섬 하중도를 만들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섬들이 한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개의 섬이 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경강의 섬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둑 돌섬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 밤섬, 노들섬, 선유도, 설해섬, 세비섬 중에 바로 이 설해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게 되면, 이 설해섬이 위치했었던 곳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기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기도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미로탄이라고 하는 것이 여울이 있다는 것을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동작나루 가까이에 이렇게 기도라는 섬이 있었다는데, 이 동작나루 바둑섬 기도는 이 대동여지도의 경우도 이 경조 어부도에서 기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섬은 이 섬이 있어서 물길을 가르다 보니까 여울이 져서 모노리탄 혹은 미노리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여울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생겨난 섬이 바로 이 기도 바둑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관원들이 숙직 당번을 서면서 근무 중에 바둑을 두다 적발되면 하루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섬이 바로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한 인공섬인 설해섬 자리에 실존을 했었던 것인데, 한강 개발로 인해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까이에 이 흑석동, 검은돌 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흑석동과 이 기도 바둑섬,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서로 관계가 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나루 바둑섬 기도, 이런 옛 지도에서 아주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도는 여기 내려오는 승방천, 지금의 사당천이 되겠죠. 와 경강이 만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의 경우도 한강이 흘러 내려가는 중에 기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물길이 나뉘면서 여기에 여울이 형성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동작나루가 있는 곳에 반포 지역에 이렇게 섬이 형성되고 있는, 하중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렇게 한강변에 백사장이 크게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강 백사장 주변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이 섬이 바로 바둑섬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당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최신 서울특별시 전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 기도가 그대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금은 사라져버린 한강 백사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배후 습지에 해당되는 이렇게
홍수기에는 수면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모래사장들을 개발해서 택지화하는 한강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서 한강 백사장도 사라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바둑섬, 기도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바둑섬이 위치했었고, 이거를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한강 백사장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 이것에 여울이 지는 곳에 만들어진 섬이 기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반포천과 사당천이 만나서 이 동작제교변으로 나아가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한강 자체에 이 백사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직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이런 하중도 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한강 수로를 막고 있는 섬들을 이렇게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한강 택지 개발 과정에서 모래를 공급하느라고 이 섬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데, 1981년도에 올림픽대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강 둔치가 하나의 유수지로서 조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때 조성되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강 둔치 반포지구가 되는데, 이곳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이런 한강 둔치가 형성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설해섬이라는 인공섬이 탄생을 했지만, 옛 바둑섬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흙과 모래를 덮어서 생태섬으로,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설해섬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어 오늘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 둔치로 나아가는 이런 나들목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나들목을 넣으면서 나오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둔치 지역에 이렇게 생태섬으로 보고 되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둑섬, 설해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이 설해섬의 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너머의 한강변으로 이렇게 자연 생태섬 모습으로 복원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설해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포 쪽에서 여러분들 동작대교를 바라보면서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설해섬의 모습이 되겠고요. 연중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이런 메밀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생태섬으로 바뀌고, 낮에는 이런 꽃섬으로, 또 밤에는 휘황찬란한 한강의 별빛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설해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바둑섬으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다가 오늘날의 설해섬으로 되돌아오게 된 이 설해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